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사실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아주 재밌게 우리끼리 다뤘던 얘기였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왔어요. 안희정 전 지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이제 진술들, 증인으로 등장한 인물들의 관련 진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치열한 당초에는 사실 야 이거 완전히 몰렸네. 쓰레기네. 이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아니죠, 생명이 끝나는 쓰레기네.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아 진짜요? 저 파렴치한 새끼 역시 반반한 새끼들은 다 이유가 있어 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반반하진 않지.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긴데 굉장히 이유가 세네요.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전 주변 지인들 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해서. 했죠. 아유 주변 지인이라면 주변에는 여자 연예인과 아나운서를 말하는 거야. 파이어 앤 퓨리였죠 걔네들은 진짜. 그러니까 평상시의 이미지와 너무 다른 어떤 배신감을 그럼요. 느끼면서 네. 많은 여성분들에게 공분을 샀던 안희정 전 지사.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 양상을 띠면서 네. 뭐 좀 내세우는 증인들마다 굉장히 좀 또 갈렸어요. 이게 참 알 수가 없네요. 초반에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네. 김지은 비서가 일방적으로 당한 성폭행 사건으로 거의 언론도 그렇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죠. 뭐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 지난 9일 3회 공판 때부터 이제 법정 증언이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구모 씨가 있습니다. 구모 씨 등 해서 아무튼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까지 포함해서요, 얘기를 할 텐데, 고소인 김 씨와 가깝게 지낸 걸로 일단 알려졌는데요. 이 구 씨가 캠프의 위계 질서가 엄격했다. 주요 의사결정은 팀장급들이 논의해서 하달했고 아이디어를 내도 잘 채택되지 않았다. 아무튼 뭐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고요.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와 러시아, 스위스로 출장 갔을 무렵 힘들다. 이런 연락을 해왔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네. 탄핵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은 안 전지사와 러시아 스위스 출장 갔을 때 힘들다고 연락을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증언을. 네.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은 둘이 뭐 문자로 했냐 카톡으로 했냐 뭐로 했냐 물어봤어요. 네. 사실은 서로 간에 주고받은 그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러시아로 출장 갔을 때 힘들다고 한 거를 어떻게 너는 알았니? 네.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변호사들이 네.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변호사들이 네. 그 상대방 증인이든 뭐 누군지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증언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려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흘려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나는 보통 그냥 들을 텐데. 진짜 법정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그럼 증거가 그러면 이게 돼야 되네요. 그 진술의 신빙성의 그 말이 자료를 대라. 정말인지 아닌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포인트가 되는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그때 대답을 잘하면 이제 그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네. 질문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술의 신빙성이 확 아까 떨어지는 네가 한 그 말은 사실 못 믿는 말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는 변론의 전체적 취지라고 해서 사실은 판사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잘 짚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변호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신이 한 그 말은 언제 들었니? 네. 뭐라고 어떻게 들었니? 어떤 방법으로? 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대답 못한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스위스 출장 갔을 때 김지은 씨가 구 씨한테 힘들다고 연락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질문을 여러 번 이제 거듭하니까 그렇죠. 사실 큰 증거나 어떤 그런 신빙성 있는 언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를 네네. 설명을 해야 제대로 되잖아요. 못하고.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진 진술이다? 김지은 씨가 나중에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나중에 할 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말이 그 당시에는 없다가. 없다가. 예,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 쟁점은 그러한 러시아
출장과 스위스 출장 갔을 때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성폭행이 있었을 타임에 그 분의 행동이 특히 뭔가 성폭행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변호인 측 주장이었어요. 안희정 네네네네. 네. 지사 측에.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네. 반드시 그 사람이 뭔가 평상시와 달라야 된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서로 간에 반대되는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 씨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측 증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있으면 네. 그 말이 성립할 수 있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으면 검찰 측 증인하고 노선을 같이 해서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든지 네. 아니든지 뭐 이래야지 사실은 사람들이 좀 안 헷갈릴 텐데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게 되면 네. 사실은 상대방 변호사한테 빌미를 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힘들다 그랬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언제요? 잘 그래. 그래 보세요. 안희 전 지사가 반대로 그랬단 말이야. 반대 네. 신문에서. 김 씨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는 네. 러시아 스위스 출장 중에 구 씨랑 통화한 내용이 없다. 네. 그럼 정확히 어떻게 연락한 겁니까? 통화인지 메신저인지 직접 만나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딱 찍어요. 갑분 싸야 되는 거죠, 갑분 싸. 재판부가 증인에게 네. 김 씨가 전화로든 메신저로든 러시아 혹은 스위스에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재판부가 물어보는 거야, 판사가. 얘기를 듣고 있다가 판사가 그랬더니 그런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구 씨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구 씨는 3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 안 전 지사의 큰 아들로부터 네. 그 누나 김지은이죠. 네. 그 누나의 정보를 취합해야 될 것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네. 안 전 지사의 아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시지를 보고서 그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누가 받아요? 민주환 씨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분께서. 그러면서 네. 이제 민주환 씨가 안희정이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 12월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를 바꾸자고 했다. 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라고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민주환 씨로부터. 네네네. 이건 이제 전문 증거라고 해요. 네. 누구의 말을 전문한 거예요? 민주원 씨의 민주원 씨의 말을 말을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고 대로 대답한 거잖아. 전해진 거죠. 전문 그러면 증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들어봐야지 제일 정확해요. 그 말을 민주원 씨를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원 씨 말을 들어야 들어봐야죠.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구 씨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구 씨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라고 한 적도 있다. 구 씨가요. 네. 검찰 측 증인인 구 씨가. 물론 그 말은 자기가 직접 봤다는 뜻이 아니고 네. 민주원 씨부터 들었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 중요한 건 민주원 씨가 옛날에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만약에 이번 사건 때문에 일부러 날조된 거거나 뭔가 김지은 씨를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네. 뭔가 괴롭히려고 혹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였다면 네. 예전에 민주원 씨가 그런 말 했겠냐. 네네. 이렇게 변호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 씨의 증언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네. 민주원 씨 말이 맞나 보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듣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마저도 예. 우리와 같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구 씨는 자기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원이라는 사람 말을 들었다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민주원은 자기가 그렇게 받고 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 사실은 한 명한테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거는 얘가 혼자 계속 일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 소스가 여러 개로부터 듣는 거잖아. 네. 민주원으로부터 듣고 구 씨로부터 듣고. 말 그대로 네네네.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거냐. 네. 그러니까 민주원 씨 혼자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가도 네. 구 씨는 검찰 측 증인이고 제3자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은 마치 이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럴수 이럴 수.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일반인들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러면 노변도 딱 이제 구 씨의 진술 이런 걸 딱 보고 느낀 점은 요거는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지. 난 전문가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말은 민주원 씨의 말을 전문한 거다. 네. 민주원 씨의 말을 듣고 그냥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원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없다. 나는 보죠. 내 말은 내가 그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근데 뭐 여론도 중요하네. 내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기사 나왔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구 씨가 검찰 측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어쨌든 민주원 씨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그 아까 이제 일반인들이 뭐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내용, 뭐 당시 상하원의 중국 대사 부부를 초빙했는데 새벽 4시쯤에 누가 뭐 안전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방이었는데요. 거기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내려다봤다. 내려다본 사람은 누구겠느냐? 현관은 잠겨 있었고 올라올 사람은 1층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옥상 2층, 1층짜리 그 상원 건물에서는 1층에 있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당시 민주원 씨의 증언인데요. 이상해요. 아니 어쨌든 침실이면 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인데 왜 문이 없어요? 글쎄요, 거기 그 건물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 건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건데. 근데 보통 뭐 펜션이나 이런 거 복층 구조로 돼 있을 때 2층이 따로 문이 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자는데 문 네. 없는 방에서 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거기 수직적인 그 구조가 관계인데? 만약에 아니 수직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 부부라고 하면은 둘이서 뭐 밤에 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네. 수도 근데 있죠. 어떻게 둘이서 잠을 자는 방을 남들이 다 남들이 볼 수 있고 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자라고요. 게다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네. 안 전지사가 높은 분이잖아요. 제일. 네.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1층을 사실 비워놓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있는 올로 방에서 써야 잠을 되는데. 자게끔 하고 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뭐 공개된 방에서 자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특히 수직적 관계라고 주장을 한다면?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게 수직적 말이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에 여성들이 예를 들면 나는 안 전 지사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안 전 지사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남편 따라서 같이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비서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남편하고 내가 잠을 자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 방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곳은 자고 싶을까요? 근데 일단은 문을 살그머니 열고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은 있나 봐요. 문을 살그머니 열고라고 하면 누가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원 씨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민주원 씨 말은 얘기죠. 김지은 씨 얘기를 말하는 거야. 김지은 씨 얘기? 씨가 뭐 불투명한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여서 어쩔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결국 남의 침실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같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검증 해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현장 검증하겠어요? 상황 가보면 되지. 상황원에 그 사진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사실 네. 내겠지. 내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래서 잠을 잤었다. 아까 이제 김지은 씨 주장했던 그 실루엣이 보일 만한 각도는 여기다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검증을 하긴 하겠네요. 아니면 그것도. 현장으로 그냥 판사 데리고 가든지 그래야죠. 실제 판사 가기도 해요? 당연하죠. 오, 그래요? 옛날에 박지원 의원 사건 할 때 우리 목포까지 갔었어요. 현장 검증한다고. 아, 진짜요? 네, 목포 사무실에서 돈 받았다는 게 그 공소사실에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쫓아가서 목포까지 가셔서? 목포 가서 그 사무실에서도 했었었고요. 그 박지원 무죄 받은 그거? 네, 무죄 받은 사건. 그다음에 그 호텔 있어요. 그 근처에. 호텔 로비도 안 들어가고 호텔 길거리에서 돈 줬다는 주장이어서 걸음걸이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당연히 현장에 판사가 현장 검증을 해야 확실하게 그런데 알 수 판사들이 있겠네요. 그런 가는 게 사실 싫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사실 박지원 의원 사건이라든가 지금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예전 사건 중에 성폭력 사건이 있어요. 딸을 강간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우리 의뢰인이 있었는데 내가 글쎄요 현장 검증 좀 해달라. 가봐라. 이거 절대 불가능한 구조다. 옆에 뭐 벽도 얇고 우리 판사님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유죄 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막 갑자기 절차를 되게 준수하는 사람으로 변해 판사들이 갑자기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말 안 해도 현장 검증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 그거 진짜 현장 검증 해줘. 그런 나 진짜 거를 짜증나 깨알 죽겠어. 같은 판사 디스. 우리가 VR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 판사들이 축구도 다 리플레이를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써가지고 360도 그럼요. VR로 봐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굳이 못 가시겠다면 VR로 많이 보여줘? 바쁘시면 VR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원을 찍어가지고 VR로 이제 판사에다 끼워줘. 다 돈이라니까. 근데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런 거 하려면. 비싸가지고 안 될 거야. VR 장비 우리 지난번에 현장 그래서 검증 여기에서 대신해서. 이겼잖아. 그 월드컵 할 때. 네. 우리 VR 보자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옵사이드냐 어쩌니 막 맞아요. 심판이 날리셨다가 어쨌든 여기를 샜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그러면 네. 지금 법 앞에 만인이 안 평등하지 안 않다라는 평등해요. 난 안 평등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 젊은 판사 우리 판사 순진한 사람들한테 예? 판사를 네.
그 판사복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그거 확실합니다. 변호사복도 있어야 되지만 네. 판사복이 있어요. 로또죠, 로또. 뽑기지, 뽑기. 그리고 보세요. 이번에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검찰 측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변호사 측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좀 행동이 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우울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걸 잘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 당신들이 주의 깊게 안 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리분석가를 그래서 둘 다 불렀잖아요. 검찰 측에서 부르고 맞아요. 변호사 네. 측에서 부르고 네. 그러면 네. 똑같은 그런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한 명은 검찰 측 증인이야. 네. 한 명은 변호사 측 그쵸. 증인이야. 그 피고인 측 증인이야.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될까? 각각 자기 측 증인의 자기가 속한 측에 맞게끔 애매한 부분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될 만한 건가요? 그런 심리분석가의 심리분석가의 이런 증언이?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또 변호사든 검찰은 내 심리 분석가가 맞아요. 쟤는 틀렸어요. 그것도 설득을 시켜야겠죠. 설득을 시켜야죠. 해야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뭘 보고 또 해요? 뭘 보고 하나요? 판사가 보기에 네. 이 검찰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검찰 측이 내세우는 그 전문가의 말이 맞는지, 예.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전문가 말이 맞는지. 네. 그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예, 네. 그 계량화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기준은 뭐예요? 누구 맘이에요? 판사 맘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판사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지금 네. 우리 판사복. 노영희 사법부 불신을 지금 굉장히 조장하고 아니, 계신데 사법부 사람이 하는 불신이잖아. 일이기 사람이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렇지. 분명히- 로봇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법부 지금 여러분들 신뢰해요? 아, 저는 안 하지. 양승태 대법원장 보세요. 에이, 그러니까 아니요. 웬만하면 증거도 일반인들은 인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되는데 네. 휩쓸렸을 때 가서 진짜 말씀하셨듯이 판사 복에 따라서 만약에 판결 유무죄라든지 형량이 바뀐다면 되게 억울할 것 근데 같아요. 나는 판사복이 많아. 노영희 변호사에게 가야 된다. 나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하게 못 이긴 게 몇 개에서 계속 머리에 떠나질 않아. 나 이 집착인데. 근데 진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현장 검증이나 이런 게 판사들이 업무가 과다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못 가죠. 원래는 그거 해주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판결의 완결성을 더할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면 VR이라든지 시대에 맞게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도입할 수 있는 세금을 거 많이 내세요. 세금 그러면 해주겠죠. 아니 그런 걸로 세금 내라 그러면 내야죠. 안 사법부에 낼걸요.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꾸 그냥 피해자 쪽 말을 많이 믿는 경향이라면서요. 지금 그럼 피해자가 말만 하면 무조건 믿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억울하죠. 판사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인 줄 알아요? 너무 많은 것 같던데. 너무 많아요. 네. 진짜 판사들이 맨날 밤새워서 일해도 끝이 모자랄 없어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가봤죠? 안 가봤어요? 현장에요? 안 가봤다 치더라도 TV로, 좋아요. 예. 뭐 TV로 보든지 뭐 네네네. 얘기 이번에도 듣지. 생중계하죠. 자, 기록이 12만 쪽이에요. 12만 쪽. 여러분은 그거 읽을 줄 알아요? 12만 쪽을? 그거를 언제 봐? 판사들이 그것도 언제 읽어요? 이 앞에서 그 변호사 얘기하고 검사 얘기하고 이거 할 때 그거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다 읽고 와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낮에 밤부터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재판하잖아요. 그쪽. 일주일에 4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다음에 본다면서요? 12시 그럼 저기 넘어가지고 52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2시간은 없다니까. 12시 52 넘어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그 기록 보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게 가능해요? 저녁이 없는 삶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사하면은 처음에 막 호기롭고 내가 처음엔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감을 요새 드라마도 가졌을 때는 하잖아요. 되겠지만 네. 그거 다 구라야. 진짜. 내가 진짜 솔직히 그거 얘기하자. 미스 한무라비? 내가 아는 부장판사님이 써서 내가 정말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가 봤어. 네. 처음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가 하도 막혀요?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네.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한번 중단했어요. 두 번째, 네. 내가 또 사람들이 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내 옛날에 드라마 작가분 교수님 네, 선생님 네, 얘기해서 그렇죠.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또 한번 열심히 그래도 봐야 되겠다. 네. 내가 보다가 또 내가 미칠 뻔해가지고 내가 그냥 또 손을 놨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주인공 이렇게 누구예요? 연기도 못하는 애. 고아라? 네. 그런 판사가 어딨어요? 연기 못해. 연기도 미스 못하는 한무라비 우리가 드라마도 아니다. 뺍시다. 충격적인 발언이네 오늘. 연기 못하지. 드라마는 못해. 사실 그 그 연기 잘하는 애는 그 사람밖에 없지. 옛날에 성동일이요? 성동일 그 이상한 아저씨.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낫지. 그 고아라처럼 하면요 사건 다 말아먹어요. 미스 함무라비가 사건을 다 말아먹는다. 그 드라마에서 정말 실제 똑같은 거는 가디건. 판사들이 입는 가디건. 이렇게 목에 두르는 넥타이 이런 거. 네네네. 그리고 거기 뭐 내가 나 사실 첫 번째밖에 보다 말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그 고아라가 무슨 뭐 빨간 치마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처음에 한번 등장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네. 판사 저기 뭐 성동일한테 뭐 반항한답시고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러면서 막.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그거 보고 내가 차도로도 있고 막.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먼저 항의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까? 어떤 판사가 그런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해요.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돼. 근데 물론 이게 드라마니까. 드라마는 내 보고 또 그렇게 우리 또 부장 판사님이 그렇게 필력이 좋으시고 그렇게 드라마도 잘 쓰시니까 내가 진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갑자기? 예. 아니 원래 그분하고 밥도 먹었어요. 밥 사주셔가지고 내가 정보조정위원인데 우리 또 내가 노동분과 조정장인데 그분이 노동분과 그 라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걸 담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 그럼 이제 드라마는 이제 약간 과장되게 일부러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라서. 나는 근데 궁금한 게 그분이 그거 쓰시면서 얼마 받았을까? 왜냐면 회당 그게 시청률도 괜찮고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PPL이 붙으면서 사실은 회당 5천만 원 정도씩 또 원래 받아요. 근데 이분은 현재 부장판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16부작이면 얼마예요, 그게? 우리 작가님은 종편 어떤 시사평론가의 삶을 리얼하게 들여다보는 리얼 드라마. 그 종편 패널들이 또 방송 끝나고는 막 이 방송에서 싸우다가도 방송 끝나고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거든요. 내가 쓰려고 했다가 너무 귀찮아서 못 쓰고 있어요. 아주 한번 써가지고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 저희 밥도 좀 사주시고. 한 번 더 쓰시죠. 쓸 마음도 있었어요. 자식에게 절대 유산 물려주지 마라 이거 말고 이거를 또 뛰어넘는 이 미스 함무라비를 또 뛰어넘는 그런 방송국 패널들의 세계. 전문가들의 세계를 또 한번 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내가 기획한 거 있어요. 미니 시리즈 기획도 하나 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내가 우리 제작사 대표님께 보여드렸더니 괜찮다고. 아 진짜요? 열심히 해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나중에 공개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너무 딴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김주현 씨, 민주원 씨 얘기를 저희가 앞서서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김진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김진 씨는, 상화원에 함께 갔던 다른 여성이 안전지사에게 보낸 문자를 자신의 수행용 휴대전화로 수신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희정 지사 폰에 옥상에서 2차 기대할게요. 이런 내용이 와서 김지은 씨가 옥상으로 가는 길목 그 방 앞에서 대기했다. 요 내용은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이제 약간 저희끼리 얘기한 부분이랑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김지은 씨는 문자 받고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행비서가 원래 그 안희정 원래 착신해놓죠. 지사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압니까? 따는 게 아니라 복사폰? 7시 넘어서 내지 8시 넘어서 어쨌든 중요한 게 올 때 그거를 갖다가 우리 높으신 분들은 또 다른 일 하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실 비서들한테 다 착신을 해놓죠. 안 받을 수는 없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2-3개 갖고 다니면서 개인용만 켜놓고 나머지는 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럼 요거 넘어오니까 정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어떻게 보면 7시 이후에 연락 오는 거를 믿고 착신 전환을 해놨을 정도로 어쨌든 수행비서하고 돈독한 관계였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수행비서들이 그렇게 의례적으로 돈독하다기보다는 원래 그게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행비서랑 그래서 옛날에 운전기사랑 수행비서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운전기사한테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운전기사들이 전부 다 증언해주잖아요. 뇌물 받는 거. 왜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수행비서 사실은 거의 그리고 동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24시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이 동생들 편하죠. 왜냐면 어딜 가든 다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김지은 씨가 당시 수행비서였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게
옥상으로 가는 길목, 그러니까 안지사 방 앞에서 대기를 했고, 새벽 시간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쪼그리고 있다가 피곤해서 졸게 됐고, 안전지사 방이 이제 불투명 유리문이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비쳤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문자를, 실제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남아있죠, 지금.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 아무튼 이런 진술을 하는 그 민주원 씨의 속도 자기속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요 일화를 떠나서 굉장히 같은 캠프에 있었는데 네. 그 뭐 검찰 측 증인과 또 이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인이 캠프의 분위기를 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민주적이고 괜찮은 캠프 분위기였다. 아니다. 네. 고압적이고 뭐 안희정 지사가 다 왕이었다. 네. 뭐 이렇게 다 엇갈린 증언들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마다 자기는 상하 관계로 느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었다고 느끼고 그러는 건가. 네. 참 이 부분도 사람마다 다른데 당연히 다른데 너무 그래서 다르네요. 그 상대방이 이제 또 김재현 씨 주장을 탄핵하는 얘기를 쓰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지난 11월 술자리에서는 뭐 안 전 지사한테 술을 더 달라고 그랬다거나 네. 또 뭐 지사님은 몰라요 이러면서 화를 냈다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사님은 몰라요.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다음에 네. 나 생일을 축하받고 싶은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했다든가. 네. 그러니까요. 뭐 마지막 날 관용차에서 울었다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일화를 설명을 했죠. 예, 그런 예. 일화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 보였다. 그래서 그렇게, 마누라 비서라고 그랬잖아요. 마누라 비서. 뭐 막 수직적이고 위력에 의한 뭐 그런 관계는 아닌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딱 처음에 터졌을 때 우리가 JTBC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아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우리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들끓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반전을 시켜버리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김지은 씨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뭐냐면은요. 네. 사실 이제 이게 공개된 증언이고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니까 네. 우리한테 그렇게 들리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막 듣고 나면은 그쪽으로 계속 생각이 이제 쏠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남녀 다른 관계는 맥락이 또 있을 수 둘밖에 있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함부로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A라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귀에 들리게 된다면 네. 처음부터 약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자꾸 믿는 거예요. 네네.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네들은 2차 피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판사들은 좀 걸러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무조건대로 딱 믿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나 분위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전문 증거나 이런 예를 들면서 이게 처음에 느꼈던 완벽한 어떤 절대적인 성폭행 완전히 간음에 의한 쏠렸던 판단들이 쏠렸던 판단들이 네. 조금씩은 약간 그런 어떤 결론을 흐리게 만드는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상황이 좀 돼버렸고 네. 댓글들도 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미투가 아니고 질투였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댓글도 굉장히 많고 베스트 댓글이어서 네이버에서 베스트 댓글 맞아. 찾아보시면 진짜 이거 미투가 아니고 질투구만. 막 어떻게 이런 이렇게 똑똑해 사람들이 참. 그런 댓글들이 많을 네.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그때 당시 어땠어요? 뭐 안희정 그때 JTBC에서 방송한 다음에 뭐 거의 뭐 양대 그 포털이 폭파될 지경이었잖아요. 막 그쵸? 네. 안희정 부인 막 뭐 김지은 수행 비서 뭐 댓글만 봐도 뭐 안희정 쓰레기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미투가 아니고 질투였다 뭐 이런 댓글도 나오는 걸 보면 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가는 것 같아서 뭐 이제 공판기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또 다른 뭐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3일 월요일이 7차 공판이라고 하네요. 네. 네네. 그때, 전후로 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그때는 피고인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안 전 지사 피고인 신문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진행 사항들을 저희가 또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봤고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한 주 동안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00명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네네. 주목할 만한 팟에 네네네.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아이고, 있다는. 아, 그래요? 진짜요? 에피소드도 예. 계속 오. 채택되고 있고 네. 네, 우리 아무튼 노영희 변호사께서 그동안 사자후를 토해주신 덕분에 사자후를 이거 토해주신 이렇게까지 덕분에 해도 돼 하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다 하셨어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업혀가는 방송이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네. 말한 여러 가지는 좀 지워주세요. 그런 거 좀 살려가지고 특별히 좀 아니, 부각시켜서. 우리 편집자가 좀 내가 지으란 거 잘 안 지우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 그게 재미죠. 잘 예. 지우세요. 안 돼. 네. 이러다 맞아 죽어요. 잘 지우세요. 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네. 나온 것 네. 중에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거치 그럼요.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네. 꼼꼼하게 그것도 들여다보도록. 사전 검열 좀 받으세요. 자, 좋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유라시아 횡단님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노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사안마다 이해가 속속 잘 되고 있고요. 이 방송만 들어도 법률의 무지로 답답하진 않을 듯합니다. 구독 하트 와, 누르고 대단하십니다. 애청하러 갑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유익한 법률 상식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고. BCWJ 진아님, 다양한 주제 따라서 듣기 재밌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어서 괜히 뿌듯합니다. 더운 여름 고생하세요. 인문명희님, 노영희 변호사님께 드립니다. 팟캐스트를 통해 처음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의 패널로 말씀하시는 내용 역시 잘 보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듣기를 한참 쉬었었는데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 변호사님 덕분에 팟캐스트를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다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포장을. 네, 좋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네. 오늘도 노영희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네.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끈뜨끈한 주제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더운데 하겠습니다. 무슨 뜨끈뜨끈이에요. 그래요. 네. 시원한 시원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아, 하겠습니다. 참.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